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최단기간 수능 영어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랑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정랑호 원장님은 PRP 어학원 대표 원장이셨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학생들을 수능에서 1등급을 만들어 봤고,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긴 했지만,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에서 절대로 감점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친구들은 영어를 반드시 1등급을 받아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생 중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영어를 1등급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실시간 댓글로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정랑호 원장께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최단기간 수능 영어 1등급 만들기 속성반을 저희가 여기서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독서 직영점에서는 6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 날입니다. 속성 영어 완성반을 만들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도 많은 실시간 댓글 통해서 저희가 어머니들께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현실적인 조언 드리겠습니다. 정랑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대치동에 영어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그리고 특기자 전형 또 영어에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결과를 줬던 영어 학원에 살아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 정랑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특목고 입시 때부터 시작해서 영어 하면은 정랑호 원장님을 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지 어학원을 창립하셨고, PIP 어학원을 통해서 정말 영어로 대학 가는 아이들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정랑호 원장님이 보냈는데, 저하고는 개인적 친분이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한 20년 가까이 친분이 있어서 우리가 정시로 아이들을 꼭 의대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면 최저를 맞춰야 된다. 제가 정말 부탁을 해서 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노하우를 좀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저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저희 쪽에서도 과목 개설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지수 이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교육이사 이지수 책임 컨설턴트입니다. 1.98이요.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1.98이 무슨 숫자일까요? 2023년 3월에 본 모의고사 영어 만점자가 아니라 1등급 비율입니다. 1.98이요? 네. 아니, 그렇다면은 국어나 수학보다도 1등급이 적었다는 건가요? 네, 6천 명이었고요. 이게 보통 때는 한 3%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또 영어를 너무 안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수치고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영어가 다행히 절대 평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최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위권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무조건 기본으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시험입니다. 영어 시험 자체가.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정랑호 원장님 소개 마쳤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수능 영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능 영어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보면 독해하고 듣기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독해와 관련된 듣기, 우리 독해 문항이 28문제, 그 다음에 듣기 문항이 17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듣기 문항은 사실은 정답률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모든 학생이 만점을 받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변별력을 주는 그런 문항은 28문제, 그러니까 문법과 어법을 포함한 28문제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수능 영어의 구성을 잠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정답률을 보면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정답률 화면을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률 화면을 보면은 금방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작년 수능이네요. 네, 작년 수능입니다. 네. 45문항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1번부터 17문항, 그러니까 듣기 문항에서 이제 아예 그냥 칸을 빼버렸는데 보시면 1번 문제는 9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는 응시세 중에 합격, 그러니까 정답률이 97%라는 얘기는 다 맞춘다는 얘기죠. 네. 잠자는 친구 빼놓고 이걸 다 맞춘다는 뜻인데 저는 듣기라는 거는 사실 의미 없을 정도로 거의 17문제. 이제 우리가 배점으로 하면 이제 듣기가 37점입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17문제는 34점인데 하나에 3점짜리가 3문제가 있기 때문에 37점인데 듣기는 사실 거의 주는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셔도 저희가 이제 목적이나 신경, 주의, 보통 이제 주장이나 의미, 그 다음에 이렇게 요지, 주제 뭐 이렇게 묻는 문제들은 저희가 또 정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학생들에게 그냥 거의 제공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정말 변별력을 보면 어떻게 보면 29번하고 42번까지 한 14문제, 저희가 독해가 28문제 정도가 있는데 문법 포함해서 28문제 중에 14문제를 가지고 변별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3등급 바깥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은 진짜 못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문제 구조는. 진짜 쉽지 않아요. 맞으라고 내는 문제도 네. 틀려야. 예.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이제 3등급 안에 보통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영어 평가 시험 문제 중에 가장 학생들을 배려한 그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지한.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듣기 어리금 문제는 그냥 맞추기라고 준 거고요. 나머지 문제도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제가 지도할 때 이제 목심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적, 심경, 주장, 의미 여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듣기를 끝나고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주면 깜짝 놀랄까봐 그 다음 문제를 보셔도 18번 문제 정답률도 98%입니다. 네. 19번도 92%.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점진적으로 조금 보다가 결국은 29번에 가서 아이들이 너무 문법을 이제 한 문제 딱 내거든요. 네. 수능 문제 중에 45문항 중에.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내니까 문법을 그냥 쉽게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가원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학생들이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했는가라고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법을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법이나 어휘 같은 문제를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제기대명사가 정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예. 문장 같은 경우는 일단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요령으로 찾을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예. 어떤 네. 공부나 그런 것들 다 보는 것 같고 수장께서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게 그 17번까지 이제 듣기 문항은 도서 산간 지역의 아이들이 아니면 다 맞춘다. 왜냐면 한 번도 이제 영어 공부 안 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천천히 나오고요. 오히려 중학교 그 영어 듣기 능력보다는 훨씬 더 쉽게 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유튜브를 애들이 너무 많이 보고 듣다 보니까 네.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듣기도 그죠? 필요한 친구들은 또 도와주셔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죠? 예, 듣기가 조금, 그러니까 문제는 듣기도 세 문항이 3점씩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그 문항의 난이도가 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잘하는 친구도 또 이 머리 좋은 이과 친구들이 정말 수학과학 열심히 하다가 영어를 약간 좀 너무 쉬우니까 등하시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는 감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셀프 체크를 해서 정말 듣기 같은 문제는 맞추라고 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맞아야 되고 듣기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만 제대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면 다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무서운 애들 나오잖아요. 빈칸 추론 아이들부터. 네.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변별력을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문제가 되는데 그 14문제 중에 이제 31번부터 34번 문제가 이제 빈칸 추론이죠. 네. 근데 사실 빈칸 추론이나 그러니까 뭐 이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수능 문제는 원초적으로 사실은 한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출제자들이 이 문제를 낼 때 빈칸을 아무데나 만들어 놓고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빈칸을 보면 그 빈칸에 가기 이전에 전후 자료를 잘 보면 얘가 답이에요라고 가르쳐주는 단어들이 보여요. 표현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캐치하면 거의 4개 중에 3개는 맞추고요. 하나만큼은 이제 이 빈칸 추론이나
바꾼 글의 순서는 결부적으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리력을 묻는 거거든요. 이 글의 흐름을 봐서 이 다음에 순서가 뭔지,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그리고 글의 흐름에 관계가 없는지 이렇게 내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 논리력을 묻는 문제인데 핵심적인 건 사실은 어휘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휘가 뒷받침이 돼야 이런 문제도 제가 어느 정도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그런 걸 이해하기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외워야 되고 각 추론이나 순서나 문장 삽입, 요약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그 문제를 내는 그 출제자들이 그 문장 안에서 단서를 반드시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문제를 딱 보면 그냥 답이 보이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딱 문제 좀 읽다가 답이 보입니다. 이게 답이에요라고 이 단어가 딱 보여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이제 조금만 그 요령을 배우고 공부를 해놓으면 아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제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딱 느낌 좋은 게 요령. 제가 좋아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진짜 영어를 잘하는 거를 어떻게 단기 속성에 되겠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경제학에서는 단기 속성을 진짜 할 수 있거든요. 네. 한 정확히 말하면 한 3, 4일만 공부하면 저는 2등급 안쪽 1등급을 받게 할 수가 있어요. 경제학은. 왜냐하면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기본적인 머리가 있는 아이가 접근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인사이트를 가지고 노력한 분들은 찾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 찾는 거죠. 저는 이런 요령을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배울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걔네들은 그냥 제대로 많이 읽고 많이 맞습니다. 공부하고 많이 외워서 영어 실력을 올리는데 네. 고등학생들은 수학도 공부해야지, 탐구도 공부해야지, 내신도 공부해야지 네. 영어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식으로 많은 양의 학습을 통해서 등급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속성반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네. 입시에 통과를 하기 위한 수능 영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1등급 맞고 그렇죠. 제대로 안 되는 영어는 대학 가서 다시 그럼요. 본격적으로 그때 공부하고 하면 돼요. 일단 1등급을 맞는 걸 목표로. 네. 작년도에 1등급이 7.83%.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분석을 했지만 재학생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재학생 중에서는 4%가 안 된다는 거죠.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한들 그렇게 안심해봤자 재학생의 4% 안쪽만 1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네. 96%는 1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감점을 받아서 그 점수가 깎이거나 아니면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점수가 깎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뭐 100점을 계속 맞는 아이들을 고3 거를 그 정남 원장님한테 보내고 싶진 않은데요. 90점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네. 이게 육모나 아니면 수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그쵸. 거고 80점대 나오는 아이들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좀 싹 다 보낼 생각인데 걔네들 다 1등급 만들어줄 수 있죠. 당연하죠. 예. 예.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수능 영어 1등급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 영어 1등급 받으려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다니는 소위 말하는 별로 그러니까 사실 믿을만하지 않은 그런 주장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단어는 잘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문맥상에 뭐 단어 몰라도 괜찮아. 뭐 이런 말들은 되게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강남에서 아주 그 공부 잘하는 전교 탑인데 정말 뭐 수학이나 과학은 거의 훌륭하게 다 전교 1등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영어만 못하는데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영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영어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찾는 거야, 뜻을.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좀 하기 싫은 거에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런 훌륭한 말씀 해주시다. 영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얘가 중3부터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시기부터 고2까지 단어 하나도 안 외운 거예요.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제 고2 말 때 상담을 왔는데 단어를 정말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페이드아웃 이런 단어도 모르고 뭐 전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정말 열심히 공부시켜서 잘 마치게 했는데 결국은 일단은 잘 받으려면 그러니까 혹하는 말들은 사실은 맹점이 있습니다. 혹하는 말 우리 소장님
운동 정말 건강하게 한 몇 년 하셔서 이렇게 대회도 나가셨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와갖고 한 일주일만 뭐 하면 근육 만들어 이거는 불가능한 공부가 그렇거든요.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혹되는 말, 그러니까 문법 그런 거 잘 몰라도 돼. 그냥 해석만 하면 되고 이런 말도 절대 묻지 마시고요. 그냥 문법 짧지만 정확하게 정말 그 문장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에 부모님들이 공부하셨던 문장의 오형식 이거 정말 사실 가르쳐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왜냐하면 내신에도 나오지만 물론 정시하는 친구들은 뭐 그런 내신의 그 문법 자세한 건 필요 없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모형식의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사형식의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지적 목적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할 수 없이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게도. 우리 이사님이 아까 제기대명사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실제 경량. 그러니까 이런 제기대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들이 제기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한자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아이들이 모르면 문법 설명할 때 상당히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구절 얘기, 부사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쓸데없는 그런 떠다니는 말 믿지 마시고요. 정도로. 그러니까 영어 단어 무지막지하게 외우는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애들이 단어의 정말 중요한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objectives 하면은 실제 제가 대학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대학 교수가 처음에 나오면 실러버스를 보여줄 때 objectives of discourse 이렇게 보여준다. 근데 objectives라는 것은 사실은 objective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subjective 주관적으로 배웠지 objectives가 바로 이게 어떤 과제, 이 강좌의 목표라는. 근데 실제 수능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실용용. 그러니까 애들이 work하는 단어가 이렇게 일하다는 쉬운 단어지만 work가 진짜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작용하다라 그렇죠. 아니면 약효가 있다 이런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단어가 너무 많은데 단어만 들이다 외우는데 정말 중요한 뜻은 못 외우고 있어요. 그런 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는 단어를 가르쳐 줄 거고요. 단어 정확하게 많이 외우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그 단어의 핵심적인 단어를 외워야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문법 정확하게 정리돼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이 정리 안 되면 우리 교과 평가원에서도 문법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능 영어를 낼 때 절대평가 바꾸면서 우리가 수를 묻겠다. 단수, 복수. 그다음 시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이 시제는 굉장히 함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제가 동사를 물어본다는 거지 결국은 수와 일치를 물어본다는 거, 시제 물어본다는 거. 또 하나는 수동태. 근데 수동태는 사실은 또 분사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사랑도 연결돼 있고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요새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문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행사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애들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법을 정확하게 하고 이 독해가 이제 가장 어려운데 이 독해는 사실은 그 국어 우리 전문가인 우리 민성우 소장님이 저보다 더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일단 영어책을 초등학교 때 많이 읽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 감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좋은 분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이사님도 감각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영화를 딱 보면 극장에서 영화 보면 이렇게 가끔은 저 장면 다음에 뭐가 나오겠다라면 정말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수능 문제가 그래요. 영어 문제도.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뭘 물어보는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감인데 그 감은 독해를 많이 해서 감이 있는가 하면 이게 수학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제 아들도 뭐 이과에서 뭐 그렇게 공부해서 갔는데 이 수학과학 친한 친구들이 가끔 그런 감이 조금 다른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가르쳐주면 돼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키워주고, 독해에 가서 유형별 푸는 문제, 그리고 감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그 문법 요령만 가르쳐주면, 문법 요령과 독해 푸는 걸 가르쳐주면 사실은 쉽게 독해력을 정복할 수 있어서 말 그대로 어휘, 문법, 독해 해결하면 듣기는 워낙 쉬우니까, 예,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충분 조건 한번 볼까요? 1등급의 충분 조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아이가 충분하게 공부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제 그 단어를 공부시키고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온라인으로 멀리서 듣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하든 어떻게 하든 반드시 어휘를 확인할 거고요. 제대로 아는지. 두 번째는 이제 문법도 정말 이 친구가 분사구문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만들 때 정말 어떻게 구조를 할 줄 아는지, 부정사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부정사가 품사를 정하지 않는 그런 품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쓰이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법 개념 이해하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할 때 문장 구조도 제대로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능에 나오는 배경 지식, 그리고 중요한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게 답이 이거구나. 예를 들면 we used to believe this 이러면 답은 별명이 분명히 우리는 이걸 믿어왔다는 얘기는 그거 반대인 게 답이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들 그리고 독해 유형별 푸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요령 그리고 독해에 필요한 센스. 그래서 이제 듣기가 필요한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로 해주면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아까 말씀 잘 하신 것처럼 거의 주는 만점 만들어줘 놓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정도 실수로 틀릴까 뭐 거의 1등급 받는 건 어렵지 않은 시험인 것 같습니다. 영어를 잘해도 문제를 잘 맞추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능을 보고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은 영어를 못해서 우리나라 수능이 어렵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수능 문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틀려주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령이 있다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그 정남 원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다. 그럼 다음에 답은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이렇게 바뀌고 틀렸다라는 게 정답이지 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닐 거거든요. 네. 글을 쓸 때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쓰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국어는 그거보다 월등히 어려운 식으로 우리말이니까 문제 내지만 영어는 그 구조 분석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네. 또한 제가 그 수능 만점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고3 때 뭘 했느냐?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전교 1, 2등 아이들이 영어는 뭘 했을까요? 단어를 외웠대요. 왜 단어를 외웠냐? 너 단어 실력이 나빠서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단어라는 게 꾸준히 하고 있지 않으면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았지만 단어를 고3 시험 보기 전날까지 단어를 꾸준히 외우고 모의고사를 풀면서도 모르는 단어를 체크업 정도 했다. 틀려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감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수능 영어가 가끔씩 만점자 숫자가 그 1등급 숫자가 훅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영어를 꾸준히 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이 단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능 만점자가. 그 걔네들이 어휘력 부족해서 그걸 외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계속 뒤로 나가시죠. 자, 현재 이제 고1, 고2 수능 영어 현재 실력 셀프 체크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절대평가고 시험이 쉽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좀 너무나 뭐 이렇게 좀 어떨 때는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 비율이 낮아지고 저는 올해 수능 영어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EBS 연계율도 지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간접 연결이 바뀌었고 그 얘기는 이미 어렵게 낼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영어가 다 영유 때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영어를 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3 고1 영어 실력이 사실은 고3 영어 실력보다 좋거든요. 그렇죠. 냉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1, 고2 때 고1, 고2 모의고사를 보고 나는 1등급이야. 혹은 뭐 이렇게 해서 나는 그 만점에 가까워라고 나는 영어 안 해도 되라고 그러니까 만족하고 자족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좀 안전하게 가는 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고3 저는 이제 뭐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고3 시험지 그러니까 고3의 평가원에서 한 6평이나 9평 시험을 보면서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일지라도 빠른 중학생들일지라도 풀어보고 내가 정말 진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마오는 이게 바로 자기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한두 개 틀리는 거거든요. 실수로 하나 뭐 실수로 5개 이렇게 되면 이건 실수라고 얘기가 조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로 한두 개 뭐 잠깐 딴 생각했어요. 뭐 기재를 잘못했어요. 이건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제 저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 한두 개 틀리면 그냥 뭐 운 나쁘게 3점짜리 2개면 94점일 거고
어쨌든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면 95점인데 요 정도 되면 그래도 나는 좀 안정권에 좀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3 아이들 학생들도 이렇게 단어 외우는 거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 감을 잊어버리면 하나면 잠시 심리적으로 모든 이 워낙 중요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영어 1등급. 이게 영어가 쉽다는 얘기는 반대로 1등급이 안 나오면 치명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봐야 되는 시험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험 봐서 고3 시험을 보고 나는 뭐 그 100점 만점에 한 95점 이상 맞는다 그러면 저는 안정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이하에 나오는 친구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등급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안정권 아니라고 봐요. 왜 안정권 아니라고 보냐면 네. 이제 엄마들한테 이제 제가 묻거든요. 모의고사 몇 점 나오냐? 우리 애는 영어는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고1 거 95점 나온다는 거죠. 국어도 고1 거 무지하게 쉬워요. 고3 거로 올라가는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3 건 몇 점 나왔냐 했더니 95점 나왔다.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집에서 편안하게 본 시험이고 엄마 생각처럼 얘가 답을 안 보고 봤을까? 참고를 좀 했을까? 정말 당신 앞에서 감독했어? 시간 다 쟀어? 이런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실제 그러면은 고3들이 6평이나 9평에서 뭐 95점 정도면은 그래도 비교적 그날 막 떠는 거 다 감안할 때 그래도 1등급에 안착할 확률이 조금 높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되면 안전하다고 보냐 하면 그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저는 고1, 2 모의고사 섞어서 한 50개, 네. 고3 거 50개를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후반부 10개의 평균 점수가 95에서 97이면 그때 안전하다. 그러니까 100개쯤 봤는데, 아니면 고3 거를 50개 봤는데 50개의 평균이 어느 정도면 안전하다고 보지만 특정한 하나의 시험을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점수 갖고 안전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안전한 아이도 저는 고3 때 하나도 안 틀리는 아이도 일주일에 한 번에 모의고사 보게 해요. 그럼요. 네, 맞아요. 일주일에 아니면 2주에 한 개라도 계속 보기 위해서 단어를 심심할 때 외운다든지 모의고사 체크해서 끝까지 감을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기본 같아요. 아닐까요? 예. 기본.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정랑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중3 고1 때의 영어 실력이 오히려 고3 때보다 좋은 이유가 수학이나 내신 공부하느라고 영어는 괜찮은 과목이야라고 놔뒀다가 고3 때 단어가 느낌이 확 세하게 들어오는 그쵸. 거죠. 그쵸. 옛날에는 분명히 이게 해석이 됐는데 막히는 걸 고1, 2 모의고사까지 많이 풀어봤는데 고3까지 안 풀어본 친구들은 고3 모의고사에 고3 수능에서 난이도 올라갔을 때 그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틀리라고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그쵸. 3월도 그쵸. 어댑테이션 같은 단어가 나왔었는데 거기 막 적응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순간부터는 생명지물이 되어버리고 막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니까 어휘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근데 저희 수업이 되게 좋은 이유는요. 그 소장님이 지금 비문학을 끌고 가시잖아요. 결국은 이 영어도 짧은 비문학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고도의 집중력 너무 필요하고요. 실제로 어휘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어떤 논리 추론이라든지 철학적인 베이스들이 강해졌을 때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어 수업과 영어 수업 그리고 어휘를 함께 가져가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말 믿지 마세요. 네, 이거 자, 진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그 단어를 사실은 정말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3 때 왜냐하면 단어가 그 보통 이제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 중에 이제 그 실제로 수능 시험에는 우리가 평가원 시험에는 이제 주석을 달아준단 말이죠. 어려운 단어들은. 근데 문제는 그 출제자가 보기에 쉬워서 어떤 거는 자기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안 달아주고 이거는 안 달아줘도 되는데 하는 건 또 달아주고. 맞아요. 달아줬는데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걸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그러면 뭐 자기가 그것 때문에 틀리면 누구한테 뭐 하소연도 그렇죠. 못하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휘는 좀 수준 높게 그리고 많이 정말 외워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거기다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만점자가 고3 때 뭐 했다고요? 어휘 외우는 거 단어 있잖아요.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가 단어를 외운다면 일반 학생들은 그 쓸데없이 자기 실력을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는 스펠링을 안 외우고 그렇죠. 보고 의미를 1대1로 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눈에 바르는 거 외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학년고사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스펠링 틀리면 모르시오. 네, 네, 스펠링 얼마나 그 억울해요. 당시에는 스펠링도 있었지만 발음 그렇죠. 발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외국인 친구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되게 똑똑하다. 왜냐하면 발음을 저렇게 하고 어떻게 맞히는지 모르는. 아니 우리 때 그 separate SEPARAT인가요? separate. 네. 근데 요게 자주 나오는 거였어요. SE인데 SA로 써놓기도 하고 그런 거 막 많이 네 가지 나왔죠. 써놓으면 네. 아니, 너무 세퍼레이트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세파라테라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이 스펠링을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묵음 그래서 receipt 같은 거 영수증. 맞아. 피 묵음 salmon 우리 영어할 때 L자 빼서 salmon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액센트 나오면 더 슬퍼했죠. 그거 외웠어야 돼. 어디에서 액센트가 있느냐. 어디서 이제 스트레스 그런 문제가 알아요. 나왔었죠. 네,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많이 편해졌네요. 네, 많이 편해졌어요. 지금 시험은 너무 사실 좋은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험생에 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딱 맞아요. 여기서 뭔가 영어를 어떻게 실력을 쇼부를 보겠다가 아니라 결국 대학 가서 그 길러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시험을 일단은 1등급 받자. 네, 일단 무조건 받자, 영어를 일단 빨리. 통과를 해야 해. 그렇죠. 그래서 문맥에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상관이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능 지문이 너무 짧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시험 중에 가장 짧거든요. 수능 지문이. 거기서는 단어 정말 모르면 너무 짧은데 굉장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아까 말씀처럼 정확한 의미,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문법 용어는 잘 알아야 문법 문제 하나 나올 때 그것도 정확하게 맞히고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모든 문법을 아주 많이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할 필요 없죠. 잘 나오는 문법들이 그러니까 있겠죠. 정당 원장님이 문법을 가르친다는 게 문법서를 새로 가르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수능에서 필요한 문법만 딱 정리해서 네. 속성으로 가르쳐 준다는 그렇죠. 거니까. 꼭 필요한 거. 예, 그렇죠. 지금 뭐 새로운 문법 책을 그래마 책을 공부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의 구조와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 문장 구조와 관련된 문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라든지 시제라든지 아니면 동명사라든지 분사 이런 어떤 문장 구조랑 관련된 것만 정확하게 개념을 알면 되는 거죠. 왜 그런 데서만 문제가 나오냐면요. 출제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는 스타일의 문제를 계속 내는 거죠. 왜냐하면 문법 문제도 자기가 새로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능의 가장 큰 장점은 수능은 요령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네. 왜? 출제자가 정해져 있고 그분은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너무 많은 양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내신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수능은 일단 나오기로 한 것만 다 해도 1등급은 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고3들을 지도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요. 그 어휘를 정말 잘 안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맥에서 추론해낼 때 되게 이제 막 탄성을 저지르면서 자기가 막 용어를 너무 잘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게 이게 타임 어택이에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제한된 영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휘를 알고 가는 것들이 너무 큰 도움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현시스탄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단어 암기 수업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초 수업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두 가지 수업이 있습니다. 베이직 과정과 어드밴스 과정이 있는데요.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이나 고등 기본 영어 어휘까지 외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은 조금 다소 쉬운 쪽에서 접근을 하겠지만 이러한 단어들이 쌓여서 어드밴스로 넘어갈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니까요. 초 아이가 만약에 뭐 영유나 이런 것들을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어드밴스를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능이 만약에 훌륭하다면 그게 아니고 기본부터 다 익혀가야겠다 하면 베이직부터 드러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걸리거든요. 자, 계속 진도 나가십시오. 자, 단어만 많이 알면 해석은 저절로 된다는데 이제 근데 되는 건 좋겠어요. 네, 되는 거 있는데요.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윤 선생님도 경제학도 많이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문 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수요 공급에 관한 얘기라든지 저보다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뭐 길게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탄력적이다. 뭐의 탄력적이다. 가격, 엘라스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걸 경제학을 들었던 친구는 훨씬 더 잘 알아듣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럼요.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 수요와 공급이. 이런 어떤 것은 수능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깊이는 안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비문학처럼 약간의 영어가 필요한, 그러니까 국어처럼 그렇게 깊은 걸 물어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을 공부를 하고 또 그걸 저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너무 쉽게 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단어만 외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미리 뭐 그런 게 많이 갖춰진 친구들은 괜찮고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또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배경 지식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탄력적 엘라스틱 나오니까 나오는 게 그럼 그래프가 플랫하다. 네.
그럼 탄력적인 거고 그래프가 스티프하다. 서 있다 그러면 경직적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서 있다, 스티프하다, 낭처러지, 플랫하다, 평평하다 이게 그래프에서 한 번만 그려봤으면 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배경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티프, 플랫 이래버리면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어휘에서 예를 들어 물리 공부할 때에 많이 쓰는 어휘가 있고 경제학에서 어휘가 있고 수능에서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어도. 네, 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쓰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되는 거지 네. 그냥 단순하게 단어만 많이 외웠다고 해서 그게 해석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아무래도 수능 문제를 보다 보니까 영어에서도 무슨 신드롬 문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저는 암기반에서 그냥 미리 가르쳐 버려요. 배경 지식으로 다 외워놓게 되면은 그렇죠. 지문 보게 되면 그냥 해석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시간을 하나를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냥 엄마로서 엄마를 대변해서 한번 네. 드려볼게요. 네. 고2 아이, 네. 고3 아이, 네. 2등급입니다. 네. 얼마 만에 1등급 만들어 주실 건가요? 한 3개월 오케이, 정도면 좋습니다. 그 정도면 그쵸. 뭐, 예, 한 3개월? 단어를 1등급 아이가 꾸준히 3개월 외운다는. 정도만 1등급 받을 수 네, 있다. 단어를 꾸준히 네. 외우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죠. 그죠? 네. 자, EBS 수능 연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네. 낮은 간접 연계 50%는 연계가 없다고 봐야 된다. 네. 2024년도 3년도 1등급 비율을 보면 답이 있다. 이게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일단은 50% 연계도 간접 연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간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관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저 도와주실래요? 네,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뭐 무슨 운전을 해줄래요? 간접 뭔가 그러니까 간접은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 옛날 한번 생각해 보죠. 옛날에 우리가 학력고사나 수능을 보고 나시면 이제 우리 양대 출판사 수학 출판사가 있습니다. 무슨 정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해 이렇게 들어가는 그냥 전단지가 확 길거리에 깔립니다. 우리 교재랑 연계된 문제. 근데 그 연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문제 보고 정말 연계됐었나?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50% 연계를 하고 간접 연계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지문을 약간 유사한 거 골라서 쓰겠다라는 뜻이지 이전처럼 똑같은 지문을 갖다 써서 그런 문제를 약간 변형해 쓰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긴 하되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평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을 보면. 네. 5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강의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니 뭐 온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처럼 이렇게 뭐 영어를 정통으로 전공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지 잘 몰라서 아마도 그 뭐 가르치는 내용이 좀 다르겠죠. 뭐 단어를 외우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우게 한다든지, 아니 문법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강의력 자체가.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효자학원에서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학원의 실체가 있고 또 쌍방이죠.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가르치게 되면 이 학생이 점수가 지금 몇 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 똑같은 2등급이라도 이 친구는 내가 예상하지 않은 오히려 시험 문제 틀리는 친구도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걸 잘 맞히고 그 어떤 애는 이게 심경을 묻는데 정말 딴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심경이 이거 정말 낭만적이지 않냐? 하나도 안 낭만적인데요. 이과들이 약간 이과 친구들이 고집쟁이들. 가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방으로 우리가 수업하면서 아이들의 실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로 따지면 의사가 어쨌든 환자를 직접 보면서 그래 먼 거리 해도 전화 직접 통화해서 너는 보니까 성적 보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건 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쌍방의 수업이 될 수 있고요. 컨설팅적인 요소가 참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야 빨리 점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쟤한테 필요한 것은 자기는 뭐 글의 순서만 약한다든지 뭐 빈칸 추론이 됐든 아니면 뭐 요약이 됐든 자기가 정말 약한 부분이 있는데 빨리 걔는 그걸 개선해주면 쉽게 더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쌍방의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관리죠. 저희가 학생들을 계속 이렇게 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관리해서 결국은 이런 거죠. 단어 외워라, 많이 외워라라고 했을 때
진짜 외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선생님 외울게요라고 하고 진짜 외우는지 이제 확인을 안 하면 안 해요. 그거 진짜. 어떻게 외워요? 그냥 그걸 이제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쵸. 저희는 그 확인은 네. 이지수 선생님이 전수강을 다 확인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크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네. 빠져나갈 수 선생님은 없습니다. 뭘 외우라까지만 얘기하잖아요. 네네. 여기 그거 체크하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쫙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어가 되고 단어 숙제 많이 내줄 거고 단어 열심히 외우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거 해결해 주면 정말 빨리 점수를 맞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일단 수업 내용이 다를 거고요. 두 번째 쌍방이고 세 번째 관리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평생 영어만 가르쳐서 그리고 영어를 정말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가르쳐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빨리 그리고 저는 대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막 성적 내서 보내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제가 알고 있는 경험치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못한다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국어 너무 잘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게 경험치가 무시 못하거든요. 그게 그 경험치. 이 문제는 이런 정보만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요거 단어 요거만 가르쳐줘도 얘는 쉽게 풀 수 있는데라는 그게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를 주면 다른 뭐 온라인 선생님에 비해서 훨씬 더 양질의 강의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가르치기 시작하면 벌써 7년째 저한테 국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와서 이제 고3이 되고 대학을 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씩 그 뭐 유튜브를 보든 이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해야 국어를 점수가 오른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오른다. 그런데 그분들의 수업 특성을 보면 한 200명 모아놓고 어느 특정한 분야를 수업을 해요. 아니면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만 수업을 해요. 그리고 고3들만 수업을 해요. 이런 선생님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텝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 그 성적이 올라가는지를 경험을 해봤어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가끔씩 그런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최근에 나온 어려운 정도의 비문학 문제는 건드리기가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 저 설명을 들으면은 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정랑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신감하고 똑같아요. 국어에서 1등급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있잖아요. 안 돼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그냥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혼자 해봐라 이런 소리를 저는 국어는 안 해요. 왜냐하면 현재 국어 문제가 혼자 어떻게 하거나 인강을 들어가지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1등급은 퍼센트로 나오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점을 받으려면은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든 3학년 때 오든 6학년 때 오든 중1 때 오든 중3 때 오든 제 시스템은 거의 국어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거든요. 이게 자신감이죠. 왜? 너무 많이 1등급을 단기간에 올려봤으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따라하는 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면 전 상관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엄마표 영어가 어때요? 다 좋아요. 왜? 영어 기본적인 실력이 올라가는 건 다 돼. 근데 기본적인 실력이 올라간 다음에 수능 만점 받고 못 받고는 그다음부터는 걔의 감이나 운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고등학생이 감이나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시스템 속에서 어떤 아이는 2달 만에 되는 거고 내가 꽤 노력을 했다 그러면 안 되는 아이도 4달이나 5달 안에는 되면 이게 좋은 시스템이야. 그렇지 않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면 감이란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는 아이가 이 정도 해주면 다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저는 좋은 수업이죠. 네. 진옥방님께서요. 지방이라 영어 수업은 온라인으로 듣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희는 줌, 그 다음에 현강, 현장. VOD 다 되니까요. 제 수업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할 거니까 회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 그 개강 날짜 다 정해져 있죠. 개강 날짜가 5월 21일 개강. 5월 21일 개강. 그 대치는 10시부터 1시까지, 독서는 6시.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 예. 독서는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노력을 통해서
지금이니까 6월, 7월, 8월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1등급 나오겠네요. 우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 무슨 공부의 요령을 부리도록 해준다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정랑호 선생님은 아카데믹한 방법으로 수능을 1등급 받을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실 예정이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럼요. 그 노하우가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 계속 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6번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등부 부모님들께 대입 수능 영어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여기 지금 질문지에도 초등 엄마인데 엄마표입니다. 입시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 로드맵 이런 거랑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큰 변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도 오랫동안 영어 교육에 일을 해왔는데 영어가 이제 그 교육에 영어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죠. 그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영어 공부하면 뭐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그다음에 grammar, 그다음에 뭐 어휘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6개의 영역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애들이 사실 뭐 영어의 어떤 실력의 정수는 사실은 라이팅하고 또 스피킹도 거기에 관여를 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시험은 아이들이 국어도 잘해야 되고 과학도 잘해야 되고 고1 공통과학 해야 되고 공통사학 해야 되고 뭐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니까 영어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미안한 얘기지만 영어에 필요한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리딩, 리스닝, 그다음에 문법, 어휘 심플하게 그냥 네 가지 미안하지만 과거로 약간 회귀한 듯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가급적이면 글을 많이 읽는 게 좋고요. 어차피 지금 뭐 그 국어는 소장님께 더 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뭐 책 많이 읽은 애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책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학교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빨리 수능 영어 이렇게 미리 해서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영어로도 좀 자유롭고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실은. 물론 이제 그렇다고 영어로 감을 놓으면 안 되는데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수능 영어 준비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문법이나 소위 말하는 수능에 관련된 공부하면서 사실 고등학교 때는 지금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단기 속성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수업만 들어도 1등급 받기 충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만 잘 따라하셔도 저는 아주 그 1등급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엘비나 님께서 내신 영어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다고 하시고 네. 하시는데 내신 영어 준비하는 조언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내신 영어도 보면 사실은 내신 영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거는 더 어려워지겠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근데 그 지역에 따라서 뭐 경쟁이 좀 덜 심한 데는 좀 더 낫지만 결국은 제가 이제 학생들을 그 최근에도 이렇게 지도해 보면 이제 공부가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이 과목 저 과목 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 내신 영어는 가장 기본은 본문을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시험을 낼 때 주교재가 너무 많이 시험에 그 출제를 많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주교재도 쓰면서 이제 부교재를 쓰는데 이 부교재가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 교재를 일반적으로 그냥 고3은 EBS 거 쓰고 그렇죠. 수능 문제 이제 갖다가 쓰는데 이거도 결과적으로는 사실 외워야 되는 거죠. 외우지 않으면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결국 선생님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서술형이라 그래서 다시 문장을 올바른 형태로 써라라고 하니까 외우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3은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EBS 전범이었지만 이제 EBS 연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최대한 외울 수 있는 건 외워라, 첫 번째. 그리고 못 외울 정도로 본문이 많을 때는 적어도 너무 쉬운 본문은 건들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좀 어려운 지문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내기 좋아하는데 그 내기 좀 판단이 어디 있냐면 보통 아까 그랬죠 말씀처럼 문법에 관련된 질문을 선생님들이 낸다고요. 우리는 이제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도치를 내든 아니면은 관계대명사 연결해서 문장을 물어보든 결국은 뭐 가정법이 됐든 우리가 가정법 같은 경우도
그 가정법 미래라는 가정법을 보면 if가 생략이 되면 should가 도치가 돼서 앞에 나오면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도 못 찾아내요, 쓰나? 맞아요. 잘 모른다고요. 근데 그런 지문이 나오면 반드시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갖다가 쓰신다고 시험에 내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문법을 미리, 그러니까 시험 때 문법을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시험 때가 되면 문법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미리 이렇게 우리 효재학원에도 문법 강좌가 있으니까 문법을 미리 들어서 평소에 그 문법과 어휘 때문에 걱정하지 않은 상태를 일단 놔두고 본문을 일단 외우고, 그래서 본문이 외운 상태에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의 노트 필기하신 거 보면 제가 뭐 애들을 도와주면 선생님 노트 필기하신 걸 딱 봐도 이 선생님이 이거 갖고 서술형을 만드시겠구나라는 걸 딱 보여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 그러니까 다른 친구 노트 필기를 항상 비교해서 빠지지 않게 하고 본문에 외우고 노트 필기한 걸 보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겠구나라는 게 이미 보이고요. 실제 보면 정말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애들 지도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 노트 필기한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기출 문제를 또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 학교 교재를 가지고 그 타 학교에서 냈던 그런 문제를 풀어보고 다만 지금 이제 그 따끈따끈한 그 수능 문제, 그러니까 부교재로 쓰는 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그 일반적으로 그런 부교재를 쓰는 것도 다 답지가 있으니까 최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면 그 1등급 받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애들이 그 문장을 안 해오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문장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부교재가 많으니까 이제 수학하다가 밀리고 과학하다가 밀리고 다른 과목 하다 보니까 정작 영어 내신은 받기가 점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쉬운데 더 잘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잘해두는 게 좀 맞습니다. 답인 것 내신 같습니다. 영어는요 결국 암기로 저는 회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정도는 정말 노력에 의해서 시간 투자해서 되는데요. 정말 고등학생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히 주장하건데 초등 그리고 중학교 때 암기량이라든지 암기력을 정말 극의 수준까지 올려놓는 것은 나중에 고등 가서 내신과 수능을 균형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소장님께서도 암기반 수업들을 다 만들어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초중 중등 때는 외우는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영어하고 국어는 끝내 놓으면 사실은 아무 지금 걱정이 없어요, 진짜. 그 정랑 원장님한테 속성반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아이가 생각보다 많을 것 없어. 같은데 안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라도 속성반. 그래서 저는 정랑호 원장님 속성반에 초등학교 6학년 오는 건 바라지 않아요. 네,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와서 쭉 네. 올라갔으면 좋겠고 네.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조언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 사실 영어 공부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애들의 변별력이 이제 수학이나 또 다른 국어나 다른 과목, 주요 과목에 평가가 되니까 영어 할 시간이 없는데 다만 영어는 되게 장점이 뭐냐면 영어는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단어 아침에 왔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 엄마랑 확인해봤더니 샤워 30분 이상 한다고 그러더라. 아니, 샤워를 30분 이상을 하니, 선생님 사우나 가도 선생님 20분이 안 있다 나오는데, 샤워 30분, 머리 말리지, 들어야지. 이 시간들이,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러죠. 거울 보지 마라. 어차피 수험생은 그냥, 직업이 학생이면 얼굴 보지 말고, 거울도 보지 말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시간 남는, 그런 시간 아껴서 소위 말해서 짜투리 시간에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듣기 평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듣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부교재 나온 것들을 다른 애들이 자꾸 보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너무 펴내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싫으면 작게 축소 복사를 해서 몰래 보고, 그래서 평소에 그 소위 말하는 웨이스팅 타임, 여러분들이 우리가 커뮤니팅 할 때,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뭐 차 안에서 수학 문제 풀 수 없잖아요. 뭐 화학 문제를 거기서 풀겠어요. 물리 문제를 풀겠어요. 지구과학을 해서 뭘 하게 흔드는 영어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영어는 기억만 하면 아까 어떤 부모님 질문하신 것처럼 내신 영어는 사실 그렇게만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영어를 따로 시간 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로 내는 건 어쩔 수 없이 낼 땐 내지만 평상시에 진도 나갈 때
그때 잘 활용해서 그 버리는 시간, 그 시간을 잘 활용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사실 굉장히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랑호 원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 전교 1등 했잖아요. 네. 그것도 완벽하게 했잖아요. 전 고등학교 때 우리 두발 자유라 했거든요. 저는 머리 빡빡 깎고 다녔어요. 스포츠. 네. 아주 짧게. 사회 불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주 짧게 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한 게 하루 중에서 머리 말리는 시간이 머리가 짧으면 수건으로 말라요. 그렇죠. 그게 쌓이면 장난이 아니고요. 네. 저는 샤워실에 포스트잇으로 단어 붙여놨어요. 그래서 뜯어가면서 샤워하면서 단어 봤어요. 저 학교 걸어가면서 이런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단어 외웠어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죠. 그렇죠. 1등을 하고 싶다고요? 1등이 하는 것보다 더 하셔야 돼요. 왜? 1등은 그 짓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는 왜 점수가 안 올라갈까? 넌 공부의 총량이 아직도 부족해. 일단 공부의 총량이 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천재여도 안 돼. 제가 이제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요. 이제 내가 국어만 가르칠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누가 부자로 살고 누구는 몸 좋게 살고 뭐 명예 권력 갖고 살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가 안 된 이유를 계속 찾아요. 학생들도 내가 뭘 시키고 나면 저는 빡세게 시키거든요. 진짜로. 왜? 양보하지 않아요. 네가 할 걸 다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점수가 올라가겠어. 할 걸 다 해도 안 올라가요. 왜? 네가 할 걸 다 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어. 이미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 할 걸 다 한 지가 2년, 3년째 할 걸 다 하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3달 공부하고서 점수가 바로 올라가길 바래. 이제 시작인 거고 너는 4개월, 5개월 있다 올라갈 거니까 지금 성적에 대해서 아무런 나한테 얘기할 게 없어. 금방 올라갈 거야. 하지만 그 금방이란 게 나한테는 2달이 아니야. 3달, 4달, 5달 지나야 올라가게 돼 있어. 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를 다 하고 나서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 할 거를 다 하고 나야 돈이 생긴다는 것.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성공학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은 아이. 네, 성공학 강의를 이제 국영수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제 철학, 그 수업에는 어른들도 다 모셔가지고 정말 부자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부자 강의. 제가 꼭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다 잘 가르치고 물리학 가르치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잘 사는 방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나중에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야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성공학 강의를 좀 같이 해서 그것도 키다리 사다리 방송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좀 계획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정랑호 원장님이 정말 찐이신 게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웃겼는데 샤워를 30분 하면서 이런 얘기요. 정말 리얼이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모으면은 샤워를 30분 하고 계획표를 전 잡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요. 정말 30분 동안 씻은 게 정말 깜짝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냥 5분 만에 씻고 빨리빨리. 그렇죠.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머리 길이가 안테나 길이라고. 그러면 머리 긴 애들이 성적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머리 신경 자꾸 내려가는데 머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리 숙여도 이게 안 내려간다니까. 그리고 저는 밥도 비빔밥밖에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서 책을 봐야 됐거든. 그렇죠. 예. 네. 화장실 갈 때 당연히 책 들고 갔어요. 화장실에서도 책 봐야 되거든. 심지어 소변 보러 갈 때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면 이게 작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덩어리 공부할 시간이 자꾸 없다는 애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아직 못 잡았어. 짜고 짜면 너 하루에 1시간 이상 나와. 저 이렇게 말하거든요. 특히 고3들. 저 고등학교 1년 동안 보내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걷는 시간 다 합쳐서 1년 동안 1시간도 안 놀았어요. 막 올라오셨어요, 지금 소장님.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빨리 대학 입학 시험 보고 싶어져요. 언제든지 붙을 자신이 생겨. 정말 공포처럼 생겼던 대학 입시가 정말 빨리 와. 나 대학 좀 가게. 맞네.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왜 겁이 나는 줄 아세요?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자, 그러면 잘 가르치는 사람들, 성적 올리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수업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참고로 그냥 이거는 그거 말씀드리기 전인데 제가 아이들 이렇게 공부를 좀 부족하다는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지인들을 보면 애들이 꼭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음료수를 하나씩 이따만한 거 들고 오거든요. 네, 30분 내로 화장실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이게 정말 중요한 입시이기 지금 때문에 아이들을 보고 있다는 증거세요. 공부에 방해되는 행동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절제하는 게 좋겠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 말씀- 스피치 강의도 부탁드리고. 저 스피치 강의는 그 검사들하고 검사, 저 법무형 원수형 교수였던 거 아시죠? 네. 예, 현역 검사, 공판 검사들 제가 스피치 하는 법 가르쳤고 스피치는 제 책도 썼고 대학원에서 스피치가 전공이에요. 저는 수천 명 앞에서 스피치 해본 적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스피치 하는 것도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맞아요. 자, 소장님 진짜. 1등급 수업 기획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1번. 자, 뭐 어차피 아이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업 계획은 단어를 많이 아까 말씀처럼 외워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무조건 단어만 외워라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외워야 될 정말 단어 시중에 있는 것 중에. 그래서 그 단어와 그다음에 그 단어에 해당하는 뜻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다음 거예요. 페이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이 뜻을 알아야 돼. 아까 제가 objectives 하면은 이러이러한 거기에 계획, 목표 이런 것처럼 그 단어의 정말 중요한 뜻, 그런 뜻을 외우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외운 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할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제대로 외웠는지를 확인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은 좀 이렇게 단어를 많이 외우게 하겠다. 그렇죠. 자, 여기서 또 약속을 지키죠. 선생님이 단어를 많이 외우게 하는데 모대원에는 집에 안 체크 받으러 보내고 갑니다. 이수 선생님이 외우게 한 다음에 결과 보고해 드릴게요. 그럼- 광주에 있는 애는 어떡하죠? 네? 광주에 있는 그런 애들 다 해요. 줌이에요 저희. 우리가 다 받아요. 네. 우리가 그 줌으로 듣는 아이들 자기가 의외로 착해요. 네. 테스트 주잖아요. 지가 테스트해서 올려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요즘 아이들이 몰래 숨어서 나쁜 짓 안 하는 게 특히 고2, 고3들은 이거 외우라고 하면 지가 체크해서 점수까지 제대로 써서 올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못된 짓 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저는 한 번씩은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여기 와서 대치동 분위기 느끼면서 올 수 있는 애는 단어 예를 들어서 10,000개, 뭐 5,000개 이렇게 시험 봐서 오, 좀 좋은데. 딱 결과 보고 암기대회? 가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단어 열심히 외우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워낙 독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독해를 얼마나 제대로 유형별로 좀 분류해서 어떠한 유형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유형에 관한 그 독해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해결법.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혹시나 아이들 중에 문법을 잘 모르면 문법도 시험에 수능에 관련된 문법만 골라서 문법을 정리해 주고요. 수능에 관련된 문법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이제 듣기가 필요한 친구 중에 혹시 도움 있는 친구는 제가 다른 형태로 어떤 가이드를 줘서 제가 듣기 책도 쓴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뽑아서 전달해 주면 쉽게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어휘, 문법, 독해만 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다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상 2등급 아이가 오면 몇 개월 안에 1등급? 3개월이면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예상. 생각합니다. 네네네. 3등급 아이가 오면 3등급 아이가 오면은 이제 좀 사연이 많습니다. 네, 사연이 일단 사연을 좀 제거해주고 네. 3등급을 만든 사연이 뭔가 제거해주고 한 제 생각에 5개월, 네, 그 플러스 2개월, 네, 그 정도면 자, 지금 2등급 고3 아이가 들 빨리 오면 키워야 3개월, 3등급 아이가 오면 5개월, 네. 그다음에 1등급 초반, 아까 운이 나쁘면 2등급 맞을 수 있는 1등급들은 안전한 1등급을 가는데 한두 달이면 되지 두 달? 않을까. 네, 자, 두 달 정도. 자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정랑호 원 선생님 수업 수능 보기 전날까지 들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네. 안전하게 한 95점, 97점 나오면 바로 퇴원하는 식으로 해서 병원처럼 들어와서 클리닉 받고 퇴원하고 클리닉 받고 퇴원하고 마지막에 수능 1등급 받으면 화분이나 하나. 화분은 너무 심하고 그럼요? 초콜릿이나 한 통 영어라서 보내주시면 그런가요? 정랑 원장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실 거고 이 댓글만 달아주셔도 네. 기쁘게 좋네요. 생각할 것 소개 같습니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성 수능 영어 1등급 반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그
이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일요일에 주 1회입니다. 5월 21일 개강이고요. 장소는 저희 대치동 효자학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네요. 딱 3시간 투자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예. 숙제를 안 해오는 사람들은 저희 체크 체크체크반으로 체크반에서 오시면 됩니다. 싹 외우게 네. 할 거고요.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덕소효자학원에서도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저희 상담 문의는요. 1599-8884 전화를 한다. 그리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고요. 강사는 여기 계신 정랑호 선생님이세요. 잊지 마세요. 대상은 3개월. 누가 좋을까요? 자, 1번. 수능 1등급을 꼭 받아야 하는 고등학생들 있습니다. 최저라든지 아니면 등급에서 유익함을 얻어야 되는 친구들은 오시면 좋고요. 시간이 부족한 미술음악 체육 특기자 필요하죠, 당연히. 입학 자격은요. 최근 모의고사가 그냥 3등급 이상이시면 됩니다. 5개월 바라보시고 오시는 겁니다. 1등급 전략. 자, 수능 어휘 수거 완벽 암기입니다. 안 되면 체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법 개념 정확한 이해 도와주실 거고요. 단 수능에 나오는 문법 개념 위주시고요. 독해는요. 유형별 해결 전략 및 방법을 숙지시켜 드릴 거고요. 특히 킬러 영어 독해 해결을 위한 풍부한 영어적 배경 지식 설명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소장님 수업이랑 또 같이 연계해서 아니면 암기반 수업 연계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청취는 즉 듣기 평가는 무조건 만점 전략입니다. 자, 지도목 관리 아까 얘기했고 교재는 자, 수능 유형별 기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킬러 독해 문제, 세 번째 영어 배경 지식 관련한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연계 EBS 수능 영어 교재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휘 및 수거 교재. 자세한 것들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 어휘는 어떤 걸 볼지 이런 것들. 지금 어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래도 시중에 있는 것 중에 엄선해서 저희가 어휘는 편집 제공을 있으신가 봐요. 편집해서 네네, 제공해 줄 좋습니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1, 2, 3, 4를 한 권에 묶어서 여러 권 있으면 좀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권으로 묶어서 그 책을 저희가 수업 전에 만들어서 준비됐으니까 준비해서 그걸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이 가능하겠네요. 네. 기존에 있는 책을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권으로. 한 권으로 네. 싹싹 모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 민성원 연구소 미래 효자 학원이 정시로 의대 가는 쪽에서 국어 재수업 됐죠? 중학생을 위해서 영어는 우리 통문 영어 통합 기반, 그다음에 모의고사반 모의고사반, 보케블러리 단어반, 네. 수학은 텀반. 좀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사회 탐구, 사회 하고 과학 텀반이 오픈이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어 속성반까지 오픈이 된다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추거나 정시로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계신다면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인 그런 수업이 아니라요. 아무래도 컨설팅 베이스로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성적 상승도는 정말 예측 불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성 수능 영어는 고3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중학생은 아니고요. 중학생까지는 중학생 방식으로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빨리 수능을 안전하게 1등급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고3이라도 수능 1등급을 반드시 맞아야 되거나 하다못해 2등급이라도 맞아서 점수 감점을 적게 하는 아이들을 위한 반이고요. 이 수업의 특징은 단기간에 완성을 해드리겠다는 게 목표인 반이고 중학생은 안 들어오는 게 좋겠죠. 아직 저희한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중학생은 되게 아직도 많죠. 시간이 많으니까 성문 통합 차근차근 그런 공부하는 게 것들 좋을 하시면 것 같고 고등학생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 없도록 그 다음에 정보가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 없도록 수능 영어 속성 반도 시간을 갖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저작권을 다 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것도 우리가 키다리 방송에서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우리가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이건 키다리 방송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서 저희 응원해 주시는데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키다리 방송 구독 눌러주셔서 이번 주부터 사회 블루 비문학도 키다리 방송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